대구 금호강 그 사체 유기 사건. 네, 맞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던 이제 작업자, 49살 된 작업자분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검은 비닐봉지 발견됐다 그러면 섬찟해 그냥. 공사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하다가 뭐가 물컹한 거예요. 만지는 순간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풀어봤더니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님이 찾아온 사건이네. 네, 이 사건도 내가 알긴 알지. 아시죠 이 사건. 예, 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네, 대구 금호강 그 사체 유기 사건. 네 맞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전에 했던 살인 사건하고 홍 박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똑같은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 박사님이 하는 거는 이 진술 분석이라든지 이제 이쪽하고 포커스 좀 맞춰져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거든요. 네, 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사건 그 전체 이제 수사 과정 뭐 재판 결과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주를 이루겠지만 홍 박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 어떤 분석 과정에 네. 있으니까 물론 뭐 아직 겹치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서로 있어도 우리 구독자님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홍 박사님이 하는 건 진술 분석이니까요. 네. 예. 오늘 보니까 대구 금호강 사체 유기 사건. 네. 한번 가보시죠. 예. 이 대구 금호강 사건이라 그러면 사실 유명한 사건들이 몇 건 있어서 몇 건이 있죠. 법보행 예, 사건. 제일 유명한 맞아요. 그거지. 법보행 사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건 살인 사건 125화에서도 125화에서 했죠. 다뤘던 네. 그 사건 있잖아요. 예. 거기에요. 대구 금호강인데 그거 뭐, 예, 오늘 주제는 이 지역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때는 2010년 12월 30일이요. 네. 또 요맘때예요. 오후 3시 20분경이었거든요. 112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근데 누구냐면 금호강 그 강의 공사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던 이제 작업자 49살 된 작업자분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이제 아마 강에서 검은 비닐봉지 발견됐다 그러면 섬찟해 그냥. 그렇죠. 딱 들어도 뭐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 금호강이요 상하수도 공사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제방 설치 공사, 제방 설치했구나. 예,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 작업자가 이 비닐봉지를 발견한 장소는 그 공사장 도로 있잖아요. 공사하느라고 예, 예, 내놓은 예. 도로 거기서 1m 안쪽에 있는 하천가요. 하천. 굉장히 가깝죠. 도로에서 1m니까. 예. 그래서 이 작업자가 쓰레기인 줄 알고, 공사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하다가 뭐가 물컹한 거예요. 만지는 순간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풀어봤더니 다름 아닌 이런 웅크린 자세의 사체였어요. 이 봉지가 딱 발견된 장소는 그 20m 정도 높이의 대교가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 바로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외지고 어두운 곳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때 겨울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물 수위가 좀 내려가잖아요, 건조해서. 그렇죠. 하천 수위가. 예, 그래서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잠겨 있었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할, 딱 보이네. 그죠. 이제 관할은 대구 서부서에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사건 1년 전쯤에도요. 2009년 11월 27일에서도 그 이 대구 인근의 칠곡이요. 이 금호강이 쭉 이어졌잖아요. 이어져서 이제 흐르는 거기에서도 낚시꾼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년 지나갖고 또 강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20명 정도로 구성된 수사 전담반 그렇지. 바로 이제 비상구조했겠지.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럼 이제 이 비닐봉지 속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네. 이제 시신 상태는 그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교수님 원래 지구대에서 먼저 이제 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112니까. 그 지구대 경찰은 아이 사체로 추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조그만한데 사람이 이렇게 웅크린 자세 있으면 애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좀 조그만하잖아. 작아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예. 봉투 크게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라면 성인보다는 아이이겠다. 어린애일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던 거고요. 사체를 비닐봉투 3장이 총 감싸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석장, 예. 튼튼하게 썼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로 이렇게 웅크릴 그 상태로 웅크렸구나. 우리 왜 태아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웅크린 자세. 그리고 이제 피부는 변색돼서 황토색과 갈색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 부패가 진행되는. 이게요, 교수님, 몸이요, 엄청 많이 웅크러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거 봉지를 헤쳐놨을 때 보면, 저게 뭐지? 싶을 정도로 몸이 거의 동그랗게 엄청 뭉쳐있는 상태였어요. 딱 예. 굳어버린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부려져 있는 사지를 이렇게 쭉 펴보니까, 다 핍니다. 그거.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어요. 근데 성인인데 좀 작았어요. 다른 성인이겠구나 그래도. 150cm 아유, 정도. 그러면 진짜 거의 아이 수준의 키네. 작죠. 발 사이즈는 210 정도의 굉장히 작은 성인이네. 체구의 성인이었고요. 이제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육안으로는 성별 구별이 좀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 머리가 조금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요. 그럼 여성이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견상 남성 성기가 관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발견 당시는 완전히 나체 상태였어요. 뭐 장신구 차고 있는 것도 하나 없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싸고 있던 검정 비닐봉투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냥 까만 거. 예,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까만 비닐봉투였고 목격자도 없었고요. 단서가 될 만한 유류품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서라고는 비닐봉투, 그다음에 부패된 시신밖에 시신 없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시신을 시신 엄청 정밀히 관찰해야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서 과수팀이랑 대구청 과수계가 이제 공조를 해서 감식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살펴봤더니 양손발이랑 발목에 결박 흔적이 없어요. 예. 그냥 그거였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손이 부패 정도가 전신에 비해서 조금 덜했다고 해요. 그럼 지문 나올 수 있겠다. 지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손 중지, 왼손 중지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손가락 끝은 거먹게 건조된 건조, 네, 상태였고. 그래서 요런 것만 보면 사실은 사망 후에 곧바로 이렇게 유기가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지상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장시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또 왜냐면요, 교수님, 부패가 얼마나 심했냐면 얼굴에 구더기가 가득 완전히 뒤덮였구나. 차져 있는 상태였고 살아있는 구더기도 있었다고 해요. 얼굴에 발견 당시에. 그리고 치아 상태도 대부분 다 탈락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봤더니 가슴 주변에 가로 방향에 눌린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이게 깔았나? 이게 여성이라고 비추어 보면 브래지어 자국이에요. 브레이저 자국이었구나. 예. 이렇게. 예. 브래지어 자국.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망 후에 장시간 방치되다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하고 나서 이 브래지어 바로 제거하고 만약에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자국이 안 남았을 안 남았죠. 건데 시신이 이 정도로 부패했음에도 여기 브래지어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건 브래지어를 채우고 장시간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살해인지 뭐 어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상태에서 브레이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네. 변색이 온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벗기고 비닐을 넣은 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네. 얘기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 타살이라고 그럼 볼만한 신체 단서가 뭐가 나와야 있어요?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흔을 이제 좀 받친 살펴봤더니 대로 확실히 봐야지. 그죠. 신체 이 전면부에 앞쪽에요. 앞쪽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상흔은 복부 부위의 절창이에요, 교수님. 찔렀구나. 배를 이렇게 갈랐어요. 오. 명치에서부터요, 하복부. 이렇게? 예. 배를 이렇게 쬐어요. 우리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요. 장기 꺼냈나? 그럴 것 같잖아요? 오. 그래서 봤더니 장기가 꺼내져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갈라버렸다고? 예, 명치에서부터 하복부까지 얘기로 날카로운 걸로 쭉 일직선으로 개복 수술하듯이요. 근데 심지어 이 상처가요, 교수님, 생전에 생긴 상처가 아니고 사후에 생긴 상처였어요. 죽은 다음에. 예. 그쵸.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걸 유기하려면 좀 내장을 꺼내려고 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내장 기관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목적 때문에 일부러 배를 갈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으로 갈른 게 아니네. 예. 죽은 이후에 갈른 거래. 그럼 예. 장기 꺼내는 목적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장기도 안 꺼냈고. 예. 자, 답답하네. 일단 이제 그런 특징이 발견됐고 전면부는 그렇고요. 후면부에서도요. 예기에 의한 절창이 발견이 됐는데요. 찌르긴 찔렀구나.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대퇴부랑 무릎 뒤
여기 후술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무릎 관절 뒤에 여기를 또 날카로운 걸로 또 이렇게 긁었어요, 교수님. 도주 못 가게 하려는 거야? 아니면 잘라내려고 한 건가? 그리고 엉덩이에서도요, 둔부에서도 칼자국 여러 자국 이렇게 짝짝 그은.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뒷면 절창도 전부 다 사후 손상이요. 죽은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이 뒷면, 앞면 다 합쳐서 한 크게 보이는 데는 7개 정도의 상흔인데 다 사후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무릎 관절 뒤쪽을 좀 그거는 토막내려고 한 거 아니냐, 관절로? 그죠.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 보이잖아요. 뭐 유기하려면 사체 부피를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붙어는 있으니까 이게 실패한 건가? 안 한 거죠, 뭐 만약에 예. 그렇다면.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보자고요. 이제 부검 결과요. 이제 요건 감식한 거고 부검 결과 그 갑상 우측 삼각 연골 골절. 그러니까 요 그럼 목 졸라 죽인 거네. 맞아요. 설골골절 나온 거네. 맞아요.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죽인 거는요. 오히려 흉기가 아니고요. 액설이네. 예. 그리고 이제 신체 일부가 실압화가 진행이 된 그럴 상태였거든요. 거예요. 교수님 실압화 아시죠? 네, 이게 빨래병이처럼 미끈해지는 거. 그게 이제 늪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서 죽으면 실압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물기 있는 약간의 습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내 비닐봉지에 넣어진 채 밀봉돼 돼가지고. 가지고 습기가 있는 물 속에 던져지니까 실압화 온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미라화처럼요.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가 배 쪽에서 일부 이제 발견이 됐고 사망 시점은 발견으로부터 약 12개월 전부터 혹은 6개월. 그러니까 6에서 12개월 전 사이에 예, 부패 정도로 받겠지. 예, 이렇게 되고 절창은 역시나 사후 손상이 맞다. 죽고 난 뒤에 갈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배 갈른 거. 예,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칼 같은 큰 칼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면도칼 같은 거로 날카롭게. 날카로운 거. 예. 그래서 벌렸었구나. 예. 그리고 이 대퇴부나 관절 부위에 있는 절창 말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뼈에까지 흉기가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르기만 한 건데. 그럼 이건 토막이나 뭐 이런 절단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이거 애매하네. 그죠.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범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서 살해하고 설골골절이 있으니까. 예, 살해한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속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사체 손상도 가하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버린 거죠. 그게 뭔 경우냐 이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라면 또 예, 여자로 보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냔 말이에요. 일단 단서가 없으니까 피해자 신원 확인하는 것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검 의뢰되고 할 동안 이제 형사팀은 이제 공사 현장 작업자들 대상으로 탐문을 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탐문을 해봤더니 이 검은 봉투를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못 봤대요. 하는 거를 작업하면서 본 사람이 있는지를 예,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사 현장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장 소장이 이 발견된 장소가요. 저희가 예전에 이 공사 현장 진입로로 쓰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12월 20일까지 못 따라다니게 이동을 통제했었어요. 예. 그리고 12월 20일이 지나고 나서는 통제까지는 안 했는데 27일까지 이게 좀 훼손되거나 오염되면 안 되니까 펜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20일 이후까지 쭉 펜스 막아 놓은 거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8일부터는 이제 공사 현장이 다른 쪽 지역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장소를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거 갖다 버릴 가능성이 많네. 예, 그렇다고 이제 이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그 인부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12월 30일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 발견 전날, 29일이죠. 그 전날. 예. 29일에 상판공사 내가 하려고 그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비닐봉지는 없었습니다. 예. 이래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29일 저녁이나 지나서 예. 이렇게 하고 30일 오후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러네. 이게 물에 잠겼던 게 아니네 이게. 근데 또 문제는요.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12월 20일까지 이제 통제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그 훨씬 전에 이제 물에 담겨 있던 게 예, 물 예. 빠지면서 떠올랐을 가능성도 또 있긴 있긴 있죠. 두 경우네. 예, 맞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 범인이 조금 물 깊은 곳에 유기했다가 이게 좀 그러니까. 물이 쓸려와가지고 이제 그 길 인근으로까지 밀려갔을 다가온 게 수도 아니냐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사실 유기장소에 CCTV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요, 그 여름철 홍수 예방용이어가지고 음. 도로 방향이 아니고 강 쪽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 예. 그럼 다 그 인근에 있는 다른 CCTV 까봐야지. 예,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착수를 한 거고요. 그 사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시신 상태로 보면은 어쨌든 살해한 다음에 유기할 때까지 상당 시간을 보관한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보관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이 장시간 보관했다면 면식 관계가 그렇죠.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지금 보면 시신이 바로 발견되면 내가 바로 그 용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시신 서로 어떻게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보면 교수님, 사실 이런 어떤 뭐 원한이라든지 뭐 치정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 부패할 거 아니에요. 이 부패가 상하는 그 과정을 계속 찾으면서 참으면서 혹시 집에 들이닥치면 발견될 수도 그럼.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예. 안 닫고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다 떠나서 이 훼손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 모욕행위 내지는 어떤 그렇죠. 감정풀이 예. 그렇게 보여. 그렇게 내가 보이니까. 너무 막 보니까. 네, 맞아요. 장기를 꺼낸 것도 아니잖아. 장기 끄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 목적의 손상이었다고 보기가 그러면 상당히 감정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손상에 사용된 범구가 큰 칼이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얘기 같은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스칼, 커터칼. 커터칼 같아. 예. 근데 이게 절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면 커터칼 같다. 누가 커터칼 같다 그걸 해요. 배 겨우 칼로도 장기 꺼내기는 어렵지. 예. 그리고 이제 관절 같은 거는 아예 어림도 없는 없죠. 소리고. 예. 그럼 감정의 감정. 이거 그러면은 요건 감정이다. 감정이. 예.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주변 죽여놓고도 그 시신을 막 이렇게 훼손한 그 거잖아요. 엉덩이 부위를 막 그은 거 봐서는 그런 거 같아. 그렇죠. 여기 아무 뭐 그 유기랑 상관이 없는 부위를 훼손한 거 보면요. 감정이 있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아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주변 사람이 주변 사람이죠. 그 죽은 여성의 주변, 주변 사람. 그럼 이 여성의 신분이 더 빨리 밝혀져야 돼.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문 채취 때 더 심혈을 기울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서요. 오른손에서 중지였 때문에. 예. 지문 채취에 성공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죠. 이게요, 교수님, 맨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심했는데도 지문 융선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실화파가 오니까 예. 습기를 먹고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그 비누 표면처럼 하얀 게 싹 덮었어요. 그래서 융선을. 괜찮아졌어요. 그거 잘 닦아내고 제거하고 나면 융선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건조 상태에서 썩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는 걸.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 강변에서 발견된 키 작은 여인은 바로 25살의 아이고야. 미혼 여성이었고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여성이었어요. 어린이집 근무하는 25세 여성.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그렇게 사망한 거예요. 피해를 당한 거죠. 빨리 그러면 그 여성 동선 그 행적 파악이. 예, 그래가지고 행적 조사를 했더니 이 피해자는 이제 기록상이요. 기록상 대구 북부 지역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물론 부모나 오빠, 동생이 다 있었긴 있었는데 서로 연락을 잘 안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 안 하지. 그래서 실종 신고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항상. 예, 맞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생전에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식당. 해요. 예. 그런데 7월 15일과 16일 상간에요. 그럼 6개월 전 맞네 거의. 예. 전화가 와요. 사고로 내가 머리가 찢어져서 출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무단결근을 지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도 계속 출근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실종 신고는 안 안 하지. 한 거예요. 그냥 안 한 지가 거예요. 출근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 무단 결혼 네. 계속하니까 그냥 치운 거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건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아닌가
한 젊은 여성이 없어졌는데 누구도 그 없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서라도 가족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결혼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뭐, 걸까요 하고 예. 얘기했으면 가족이라도 찾아봤을 텐데.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맞아요.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여성 이제 미혼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찾아가 봐야지. 예,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가 봤어요. 등록된 이제 주소지에 그렇지. 예, 있는 집을 찾아가 봤더니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좀 야산 밑에 한적한 이제 위치에 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 여성 아세요? 뭐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기 엄마요? 애기 엄마? 네. 아니 어느 날 가보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짐을 싹 다 빼서 없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애기 엄마야? 미혼도 아니고? 애기 엄마라는 거예요. 허적상으로만 미혼이고 애 엄마인갑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주인이 피해자가 그 피해자와 그 다음에 30대 가량의 남성과 그 다음에 어린 여자아이랑 9개월 동안 그 집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애 낳고 살았구나. 맞아요.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7월쯤부터 갑자기 이사 가버린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서류상은 미혼이었지만 사실혼 관계에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빨리 그 사람 찾아야겠네. 그러면은 이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종적을 감췄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집의 위치가 굉장히 외지다고. 야산 밑에 외진데라며. 예. 검행하기도 딱 좋네. 그쵸. 그리고 몇 달 혹시 두어도 안 들킬 만한 그러네. 그런 집이었고 또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피해자가 실종됐던 그 시기쯤 종적을 감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집 마누라면은 이렇게 안 들어오면 실종 신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사체 상태로 보면요. 사망 후에 상당 기간 방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 간 시점이랑 실종된 시점이 비슷하다면 또 이 집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이 집에서 만약 그랬으면 이 집을 빼지 않고 상당 기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체랑 그러네. 같이. 근데 요 시점 살해 시점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에는 거기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이거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 사체가 최소한 적어도 유기된 장소는 이 장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방치된 장소는 이 집은 아니죠. 죽였다면 거기서 죽여가지고 이사 가서 다른 곳에서 한참 갖고 있다가 버렸다는 얘기잖아.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추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셈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먼저 이사를 갔고 이사 간 그 집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가 같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갖고 또 어찌됐든 간에 이 집이 이 주거지가 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 전부 다 감식해 볼 필요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루미놀 시약 검사요. 했겠지. 집 안팎으로 다 했는데 특이점이 발견이 안 돼요. 살해했다면 거기 나와. 네, 근데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그럼 그 장소는 아니다.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면 또 묘연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갔는지 찾아야 되잖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남편이 좀 의심이 되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요. 사건을 이게 딱 추적해가면 가볼수록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와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기록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뜻밖의 기록이 발견이 돼요. 피해자 관련돼서요. 피해자가 뭐가 있어? 7월 14일에요. 그 대구 북부서에서요. 폭행 조사를 받은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로. 예. 의도 맞아갖고. 예, 맞아요. 때린 놈은 누구였어 그 당시에? 그 남편이요. 남편. 이 동거남은 30살이거든요. 근데 동거남으로부터 의도 맞아갖고 맞아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결국 가폭 신고가 됐던 거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사라진 그 남편의 신원이 확인이 되는 거죠. 딱 나오네 이제. 딱 나오죠. 때린 놈이니까. 예. 그래갖고 봤더니 이 남편이랑 피해자가 6년 전부터 만나서 동거해오던 사이였대요. 그래서 딸 낳구나. 예, 맞아요. 딸 낳구나 둘 사이에. 이게 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식은 못 올리고 혼인신고도 못 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살면서 3살짜리 딸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식당에서 이 남편은 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 동거남 신원, 이 남편 신원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문을 하다가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7월 14일에 이제 그 신고된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탐문 과정에서 누구냐면요, 피해자의 이모요. 아 이모. 예. 이모가 그날 경찰서 앞까지 찾아갔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자죠. 조카가 전화가 와서 이모 나 내 딸 좀 맡아줘요. 내 지금 경찰서인데 이모가 와갖고 우리 애 좀 맡아줘요 이렇게 하더래요. 나 동그람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애 아빠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애 좀 맡아달라고 예. 피해 진술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이모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때렸대 이 자식이? 그 이제 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왜 때렸냐면요. 피해자가 바람 펴서요. 피해자가 여자가? 여자가 바람 펴서요. 그래서 남자한테 두들기 맞은 거야? 예. 참. 일단 이모가 그렇게 일단 얘기해요. 이모에 따르면 이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바람 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피해자가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틀 전이죠. 7월 12일에 이 바람핀 외도남이랑 공중전화로 통화하다가 딱 걸렸구나 그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구만. 그래갖고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공중전화 수화기로 머리를 이렇게 탁 쳤대요. 아, 그렇게 맞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틀 뒤인 7월 14일에 경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날 이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모, 나 저놈이랑 완전히 끝났어. 끝이야. 그러니까 이모가 우리 애 좀 당분간 더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모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 앞에 바람난 그 외도남이요. 피해자를 데리러 왔대요. 그 상간남이. 상간남이요. 예. 피해자를 데리러 왔는데 그때 그 상간남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살기가 아주 가득해가지고. 저 만나는 여자 때렸다고 그러나? 예. 이게 사실은 이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형사님,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피해자죠. 우리 조카가 평소에도 사고를 좀 많이 쳐요. 그래서 제 조카가 저 바람난 남자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간남이랑 지내다 보면, 뭐 혹시 또 사고 치고 골치 아프게 하면 가만히 애를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쟤하고 살면 뭔 지금 이 일은 남편 하겠다. 버리고 쟤하고 살면 잘못하면 많이 맞을 텐데 그런 느낌을 가졌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조카가 잘못됐다면 그리고 그 잘못되게 만든 사람이 남편 혹은 이 지금 외도남 둘 중에 한 명이라면 자기는 외도남이라고 생각한대요. 아, 그쪽이 더 인상이 아주 안 좋았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남녀가 떠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애 아빠 원래 남편이요.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남편은 이모랑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제 처가 식구인 거잖아요. 이모님은. 그렇지.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랑 눈앞에서. 참 기가 찬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제 이모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이모는 변이 났으면 아마 저 외도남일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남편이 조금 용의자였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남편을 조금 살펴봤어요. 경찰이 남편도 보고 그 상간남도 찾아야 되겠네. 예,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남편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이모 말처럼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요? 최근까지 그 어떤 한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식당에 출근도 성실히 하고, 그다음에 퇴근하면 그냥 귀가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술 한잔 먹고, 뭐 자분자분 있다가 또 집에 가거나. 이거 외에는 특이 행동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약간 또 혼란스럽죠. 처음에는 경찰은 그 동거남으로 봤을 텐데. 그죠. 이 남편 찾을 때만 해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네 또. 예. 그런데 또 이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아내를 살해하고 몇 달간을 보관을 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야. 훼손했다가 강에 유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면 일상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하고 있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쯤에서 수사팀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뭐냐면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바람난 외도남이 가만히 있었을까? 만났던 사람이? 네. 그 남자는 그 여자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최소한 살해당했다는 것까지는 몰라도
찾으려는 시도를 왜 안 하지? 하겠지. 만나던 여자니까. 둘은 지금 연인 관계잖아요. 실종 신고라도 왜 안 했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경찰서에서 나와서 아내랑 그 외도남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면 그 봐야 되겠다. 그러면 외도남이요. 외도남이 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살다가 뭐 모종의 이유로 살해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종족을 감췄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남편도 포기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 놓은 거예요. 외도남은 근데 이제 인적사항 확인했어요?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했대요. 맨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있어서요. 맞아. 공중전화로 통화했다면서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다며. 예. 그럼 그 발신 내역 확인하면 되잖아요. 수신자 확인하면 되지. 예. 그런데요, 교수님? 여기서도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야 그것도? 이 피해자가 그 7월 12일 그 공중전화 전화했었을 때 그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자가 건 핸드폰 번호가 피해자 본인 핸드폰 번호인 거예요? 뭐야? 그럼 지가 지한테 전화했다는 거야? 공중전화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냐면 이 놓고 왔나 보다 어디다가. 7월 14일에 그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인적사항 적으면서 이제 핸드폰 번호 적잖아요. 피해자가 본인 연락처라고 적었던 그 번호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놓고 온 거야 지 휴대폰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중전화로 지 휴대폰 찾느라고 전화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남자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핸드폰이요. 꺼진 일시가요. 최종적으로 꺼진 일시가 7월 17일인데요. 그 이후로 안 켜졌어요. 더군다나 꺼진 위치가 대구, 지금 대구잖아요. 대구가 아니라요. 광주요. 저 멀리 광주. 피해자는 광주에. 휴대폰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가? 예. 그러면 공중전화 걸을 때가 7월 12일이라고 그랬죠? 예. 7월 12일 날 공중전화로 지 휴대폰에다가 전화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휴대폰이 꺼진 거는 7월 17일. 예. 7월 17일이고 광주에서요. 대구가 아니고 광주에서 꺼졌다? 예.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죠. 그래갖고 그럼 외도남이랑 광주로 간 건가? 그러니까 광주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도남 인적사항이 쉽게 나와야 확인될 텐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닌 거잖아요. 빨리 그래도 휴대폰 전체 통화내역 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휴대전화 번호요. 7월 12일에 공중전화 걸었다는 그 번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헷갈리지. 예, 그랬더니 또 핸드폰 명의자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이씨. 핸드폰 명의자가 40살 어떤 여성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저 피해 여성이 휴대폰을 썼구나. 예, 그런 형태인 거죠. 복잡하네. 그래갖고 이 가입자를 추적을 그렇지, 해가지고 그래야지 뭐. 이 핸드폰이 개설된 대리점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대리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쯤인가요. 그 40살 먹은 여성이요. 명의자 아들이요. 아들이요. 선불폰 좀 개통해달라고 해가지고. 요게 그럼 아닌가? 왜 저 상간남? 그러게 엄마 이름으로 그래서 개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근데요. 그 아들이요. 우리 가게 매장 근처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배달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분은 배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네. 근데 또 이 대리점 사장님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칠 것 같은 그 인상이 좀 별로더라고요. 이모가 본 거하고 비슷하네. 똑같이 얘기하니까 지금 이 외도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그 일한다던 식당이 폐업했어요. 아이고 씨. 그리고 대리점 사장이 아들이랑 아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 아들은 모른대요. 또 끊겼잖아요. 엄마 찾아가서 봐야지. 갖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일단 그 폐업했다는 식당이요. 그렇지. 옛날에 장사를 했었으면 이제 영업허가가 있을 거고 인적사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사장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외도남으로 추정이 되죠, 지금. 이 외도남으로 추정된 남성은 29살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제 잡았다 생각했는데. 조사하려면. 예. 사장님이 말하기를 그 배달원이요, 걔요. 지금 교도소에 있을걸요? 에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사장님 진술을 정리하면 좀 이래요. 7월 달쯤에요. 식당에. 7월? 예.
식당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었어요. 남이 배달하는 식당에 응.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요. 응. 그 배달원 응. 걔한테 내 아내를 내놓아라 라면서 그러면 이게 애 아빠일 가능성이 있네, 네. 그 사람이. 행패를 지겼대요. 어. 그랬더니 또 이 배달원이 깜짝 놀랐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예, 폭행당했다고. 근데 하지만 그 남자가 폭행은 안 했어요. 갖고 그 남자는 행패 부렸다는 남자는 오히려 뭐 경찰에 안 잡혀갔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배달원 걔가 잡혀갔어요. 왜? 왜요? 그랬더니 조회를 해봤더니 수배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 지가 수배자인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누가 행패 부린다고 이 사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거꾸로 지가 잡혀갔구만. 지가 잡혀갔어요. 그날 연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내놓으라고 난동 부린 사람이 남편, 그 배달원이 이제 외도남 이렇게 추정이 되죠. 시기도 너무 맞잖아요. 근데 지가 수배돼 있어 경찰이 딸깍 잡아갔구만. 그걸 모르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잡아간 혐의 또 파악해 보면 되죠. 예, 맞아요. 그랬더니 동근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랬더니 과거에 폭행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외도남이. 그래서 7월 17일에요. 구속돼 버렸구나. 이제. 구속돼가지고 광주교도소에 아, 수감이 광주? 됐어요. 광주요. 광주까지네? 예, 광주요. 그런데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배달원이 이 외도남인 것 같잖아요. 근데 피해자 실종 시점에 구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참, 그 안에 7월이니까. 근데 이 시신은 살해돼서 수개월간 방치돼다가 그러니까. 유기가 됐으니까 이게 또 아닌가? 구속된 놈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수감됐다던 그 사람을 만나보자. 그러니까 뭐 교도소 가서 만나면 되지 뭐. 맞아요. 그때 신정 연휴였어요, 교수님. 그래서 수사 접견 금지 시기였는데 담당 검사한테 협조를 구해갖고 아, 그 검찰청 데리고 오면 돼. 광주청으로 데리고 그러면 와가지고 예, 접견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풀리나. 이 이제 배달원이 외도남이 맞았고요. 경찰 접견 갔을 때 순순히 피해자와의 관계를 인정해요. 뭐 그거야 뭐. 예. 내용이었으니까. 그죠? 아까 7월 14일에 그 경찰서 조사받고 둘이 떠나갔다 했잖아요. 이거 보는 데서 떠나갔잖아. 네, 남편도 보는 앞에 떠나갔죠. 그리고 나서 그 외도남 집에서 같이 지냈대요. 둘이, 예, 남자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이 피해자가 언제 자기 남편이 찾아올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 했대요. 남편이 찾아와서 나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었고, 포악한 성격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 이건 이제 아마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을 찾아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근데 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광주까지 쫓아간 거 보면 내 말로 내려가고. 광주가 집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광주는 왜 광주청이었냐면 그 이전에 폭행 사건이 관할이 광주였고 여기 거주지는 비슷한 대구였거든요. 대구였구나. 예,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놓으라고 쫓아갈 정도면. 어디 찾아가지고 근데 억울했겠지 자기 마음으로. 그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럼 눈앞에서 본 데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외도하는 이 두 남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남자가 외출할 때요. 여자는 집에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문을 잠궈?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뭔 소린지 알아. 집에 마치 찾아와서 사람 봐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요. 나 이런 사건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어. 네. 맞아.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밖에서 문 잠궈놓고 가는 경우 있어. 오면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 외도남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지고 와서 아내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7월 17일에 외도남이 또 다른 거 수배됐던 걸로 구속된 거. 구속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외도남이요 연행되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잠궈놓고 나왔잖아. 우리 집에 그 여자애가 있는데. 그래갖고 담당 형사님한테 사실은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 경찰이 해줘야지 그거. 집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줬대요. 해줬대요. 요건 이제 담당 경찰관이 확인을 해준 사안이에요. 당연히. 예. 이 7월 17일로부터 이제 3일이 지나서요. 7월 20일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면회를 한번 왔었대요. 여자가? 예, 여자가. 교도소 수감돼 있으니까? 광주로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대요. 그럼 외도남은 이거 거의 혐의가 없네. 혐의가 벗겨졌죠, 뭐. 그러네. 구속돼서 잡혀 있었고,
마지막에 만났고 피해자랑. 그 피해자가 교도소 찾아와서 면회하는 순간 혐의가 없는 거지. 그렇죠. 7월 20일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몰래 최소한. 나와서 살인하고 다시 교도소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 거고, 이 외도남에 따르면요. 이거 남편이네 이거. 그죠. 피해자가 원래 휴대전화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7월 20일에 그래서 면회 왔을 때 절절하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나가면 다시 만나자. 싸납게 생기기만 했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모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또 헷갈려진 거예요. 맞아요. 잘생겨야 된다니까 얼굴이.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하나 줬는데 이제 그게 선불폰이에요. 이제 근데 이 선불폰이요. 그 외도남이 2대의 선불폰을 썼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의 그 선불폰을 피해자도 가끔 쓸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할 때 말이에요. 이때는 외도남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공중전화로 전화한 예, 거지. 자기를 했던 거고 그 광주에서 꺼진 것도요. 이 광주청에서 구속됐으니까 거기서 꺼진 거였어요. 아 그런 거네. 아유 예. 헷갈리네. 헷갈렸던 거고요. 이것 때문에 갖고 이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뭐냐면 피해자 어머니예요. 피해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가 발견되기 한 일주일 전이에요. 12월 23일에요. 이 남편이 여자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애를 보러 왔었대요. 그 집에 몇 개 났으니까 예, 중국집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위죠.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위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걔가 애 본다고 손녀 본다고 왔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딸한테는 전혀 소식이 없었대요. 그럼 딸이 어디냐고 물어봤겠네.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랑 바람나서 어디로 가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이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 잠깐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위한테서요. 너무 역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시치구나. 시치죠. 시체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옷 전체에 다 배버려요. 너무 심한 냄새가 그래서 나더래요. 아주 이 좁은 공간에서 시치 엄청나게 나는 그 구더기 쓰면서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공간에 우리 들어갈 때 옷을 바꿔 입고 간다니까. 버릴 생각하고. 이렇게 평상시 내 옷 입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버려야죠. 여기 배가지고 예.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야 너 거기 심한 현장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버리로. 이제 전투복이라고 그래요. 경찰에서 예. 막 입다가 이제 한 거. 네. 그거 이제 그 통에 넣어놓거든요. 입다가 그 내는 흔옷 같은 거 그걸로 다 갈아입고 가요.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그 시신 썩는 현장은. 그래 그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나오면 사무실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 냄새가 배가지고요. 내 사무실로 들어가면 사무실에 다 퍼지니까 마당에서 가능하면 다 벗어서 이렇게 좀 가리고 우리 그걸로 했는데 주로 데모 시위 나갔을 때 방패로 이렇게 동그랗게 막아달라고 하고 갈아입고 마당 한가운데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거 비닐 싸가지고 갔다가 내놓고 저 태운에다 갖다 태워버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시체하고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옷은 물론이고 모든 데 다 배요. 다 배죠. 절대 안 없어져요. 예. 이 어머니네 집이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이었대요. 그 방도 조그만한 방이었는데 이 남자가 사위가 방으로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방 전체에 악취가 퍼질 정도로 아주 심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면 시체하고 같이 있었던 거야. 이때 이 어머니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넌 도대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했는데 좀 실례잖아요. 그래서 쟤는 발냄새가 심하게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었대요. 여기서 이제 경찰은 감정. 여기서 확실하죠, 거의. 예. 야, 이게 결국 남편이에요. 남편이었어요. 그럼 사건의 전모를 좀 살펴보자고요. 이 피해자의 시신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기되고 그렇죠. 부패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냄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검거를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갖고 곧바로 영장 발부받아서요. 퇴근하던 이 남편을 검거해요. 그리고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거남이 11월 달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거죠. 그 전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해야지. 또 압수수색 그 집으로, 그 이전 집으로 했어요. 근데요, 교수님, 그 이전 집이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입자는 아마 그 냄새가 시체인 줄 몰랐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냄새인 줄 알았겠다. 그런데 수사팀은 들어가자마자 금방 알아요, 그 냄새. 이거 시치다. 금방 알아 이거. 예. 코를 찔를 정도로 났다고 해요.
이제 감식을 해봤더니요, 베란다에서 혈흔 반응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바닥에서요, 번데기 껍질,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구더기 쓸었다. 맞아요. 구더기 쓸었던 거네. 죽은 파리 유충. 그러면 그 번데기 깨고 파리는 돼서 날아간 거예요. 예. 그 정도면 꽤 장기간 베란다에 방치돼. 엄청 오래 있었던 거죠. 야,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었구나. 교수님, 근데 이게요, 베란다 아니고 방 안에서요. 방 안에서. 방 안에서요. 죽인 데가 베란다구나. 예. 지금. 야, 시체하고 동거였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신에서 발견된 구더기요. 그 채취해가지고 국가수에 감정 의뢰 보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발견된 거랑 대조해보는 분석을 해봤더니 시신에서 발견된 구더기하고 네. 집에서 발견된 거하고 동일 종류인지 확인하면 돼요. 네, 맞아요. 동일류예요. 예. 동일류였어요. 금파리류 같은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집에서 살해와 유기가 발생했을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범행일체 이건 자백해요. 뭐 자백 안 할 수도 없네. 자백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남편이었네. 남편이었어요. 근데 참 뭐 세상에 죽을 짓은 없지만 여자도 뭐 물론 또 뭐 남자하고 무슨 살고 있는 남자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뭐 그랬을 다른 수도 남자를 있고요.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사인간의 일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살인 사건이 날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보이죠. 음. 이 두 사람이요. 이 남편이 20살, 피해자가 16살 때 처음 만났대요. 아이고 어렸을 때 만났네.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운명처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알게 돼서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이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요. 20살 되자마자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그래서 동거하고 애 낳고 사는 거죠. 아이고 불쌍하다 애가. 예. 이 지금 남편은 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대요. 그런데 2010년 6월이요. 6월경부터는 이제 집에서 좀 떨어진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너무 머니까 가게에서 출퇴근은 못했구나. 맞아요. 그 방 한 칸을 마련을 해줘서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생활을 한 주말에만 거예요. 갔구만. 예. 그런데 이제 남편이 와이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마치면 가끔 자기 자취방으로 안 가고 이제 집 아내랑 와이프 그 아내랑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가기도 했었나 봐요. 그런데 7월 초경이에요. 7월 초경 새벽 4시에 일을 마치고요. 집에 가봤더니요. 아내가 없어요. 애만 있어요. 어린이만. 집에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이때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거 없이 넘어갔대요. 그때는. 예.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이 남편이 또 몸이 안 좋았고 쉬게 된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또 혼자 자취방 가 있기가 좀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간 거죠. 본 집으로. 가봤더니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애만 있어요. 아내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와이프를. 그랬는데 와이프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해요. 한장박치기 됐구만. 예, 그런데 일단 여기서 남편이 아는 체를 안 해요. 일단 모르는 척 했대요. 모르는 척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지냈대요. 아이고 차라리 거기서 추궁하고 말지. 며칠 동안 지내다가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나 마트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나가더래요. 근데 지금 마트 갈 타이밍이 아닌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미행했어요. 미행을 이렇게 했더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더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더- 증거 수집하다 보면 더 경로해가지고 더 맞아요. 큰 사건이라. 예. 그래서 봤더니 요때가 그 공중전화 그러다가 사건이었어요. 두들겨 맞은 거는 수화기로. 예,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갑자기 팍 그 부스로 들이닥쳐서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나 친구 여자 누구 유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팍 뺏어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한 거죠. 상대한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 유진이라 했으면 여자가 받아야지. 형부 안녕하세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외도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냥 때렸구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은 거고. 그게 7월 14일이고요. 이 7월 14일에 이제 떠나갔잖아요. 외도남이랑 아내가 가버렸잖아요. 나와서 이제 너 끝이야 그러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보는 데서 네. 지가 만나던 남자하고 이제 떠난 거 아니야. 간 이모한테 거죠. 애매끼고. 예.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모하고 식사했잖아.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올 거라고 생각을 그래도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안 왔죠. 그러니까 아 정말 외도남한테 간 거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7월 17일에 그 식당으로 외도남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간 거죠. 행패 부린 거죠. 안 내고. 예. 근데 오히려 외도남이 지가 잡혀가게 신고하고 지가 수배대 잡혀갔잖아. 잡혀가게 된 거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몇 시간 지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이제 잡혀가고 몇 시간 지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너 왜 신고했냐고. 그 지가 신고해, 지가 잡혀간 거. 이제 근데 아내는 모르잖아요. 집안에 이제 문장녀 이제 있었으니까 너 왜 신고했냐고 남편을 막 추궁을 하더래요. 참나. 그랬더니 남편이 야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 지가 직접 신고했다가 잡혀간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야 우리 좀 만나자. 만나서 얘기를 하자. 지금 이렇게 통화로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도 만나자고 하더래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일 끝내고 새벽에 피해자랑 인근 여관에서 이제 만났대요. 방 잡아서 같이 있다 다음날까지 같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7월 20일에요. 그 아내가 자기 남자친구 면회 간다면서 갔대요 또. 근데 또 갔다가 안 돌아오더래요. 갖고 다시 설득했대요. 야 그러지 말고 다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인 7월 21일에요.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이. 뭐야, 이 사람들.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이제 이 남편이 일 끝내고 그 피해자 아내를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술 마시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겠죠. 이날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귀가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둘이. 그러다가 그 피해자가 아내가 그 외도남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요. 그걸 핸드폰에 있는 걸 남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했겠죠. 그래갖고 이 남편이 이 아내한테 야, 너 그놈이랑 살래? 나랑 살래?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고개를 한참 숙이고 말을 안 하더니 나 그 사람이랑 살아야 되겠어.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분노했겠죠.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그놈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막 말을 하다가 막 이렇게 쏟아내다가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싫어? 그놈이 뭐가 좋아?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딱 그 마음속에 딱 그 걸려있던 하나의 질문. 너 그놈이랑 잤어? 그거지. 이 말이 탁 나온 거죠. 너 그놈한테 몸 줬어? 이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랬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부인하더래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구슬려대. 솔직히 말해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뭐 솔직히가 네, 사람. 솔직히 얘기해봐. 이랬더니 딱 한 번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하더래요. 번이나 100번이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에 가슴에 올라타서 목을 목 졸라 죽였구나. 한참 졸랐대요. 목을 조르다가 분이 안 풀려서 팬티를 벗겨서 또 계속 목을 졸랐대요. 한참 막 그렇게 목을 조르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사망해 있는 상태더래요. 숨을 거둔 거죠. 이때 그런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팬티를 다시 입히고요. 하루 동안 일단은 방 안에다가 뒀다가 출근을 했대요. 출근하면서 베란다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묻어 있었던 거. 맞아요. 목 졸랐으니까 피가 흘릴 일이 없지. 네.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베란다에서 혈흔 발견됐다고 그러길래 흉기 사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었어요. 베란다로 놔두고 그리고는 며칠을 지냈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름이잖아요. 10월인데. 네, 한여름에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부풀어 오르고 이제 몸에서 부패액이 흘러나오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고 이거를 다시 방 안으로 옮겨요. 밖에 볼까봐 밖 외부로 막 볼까봐. 예. 그때부터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부패액을 닦으면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범행도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상하니까 부패액이 이제는 덜 나오더래요. 그럼 이제 2타로 구더기가 나오죠. 부패액 빠지면 이제 구더기가 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 구더기도 매일매일 치우면서 같이 살았대요. 기가 차다 진짜. 원룸 방 한 칸에서요. 참.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요. 8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부패가 된 이제 사체가 여기 한 켠에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또 화가 나더래요.
원망스럽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게. 예, 밉고 음. 이때부터 커터칼로 배를 네. 이렇게 긋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칼로 그어놓고 그런 사체 훼손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간간히 미운 생각이 팍 치밀어 오르면 한 번씩 한 번씩 근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직장을 옮겨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집은 직장에서 마련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원래 평소에 다니던 PC방에 가가지고 비닐봉지 큰 거를 3장을 얻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11월 20일이에요. 과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대요. 그 금호관 인근에. 거기 가가지고 그 대교 아래 하천에다가 던져버린. 그래서 가라앉았다가 떴구나. 예, 그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너 달 걸린 남편은 거네요. 한 넉 달을 같이 시체랑 한 방을 쓴 거예요. 와, 징그러워. 예. 7월 달부터 11월까지. 그러면 한 넉 달이네. 넉 달을. 그리고 시신은 한 달 정도 있다 뜬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패 냄새가 그렇게 심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마스크 쓰면서 지냈대요. 마스크도 불가능해요. 자, 또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빨리 유기를 안 했냐? 라는 질문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옆에 두고 싶었다. 이건 이제 그 분노야, 분노. 예, 맞아요. 썩어가는 모습 보는 거예요, 너. 이게 그래서 교수님 이 사건은 전말은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요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요. 4개월간이나 사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일단 냄새나 특별한 사람이야. 시각적으로나 그러면은 뭐 미웠을 수 있죠. 그러면 애증인가? 너무 사랑을 많이 했는데 또 너무 미워서 그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근데 이 사람 성격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약간 뭉개는 성격이에요. 아내 그 외도하는 거 발견하고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뭉개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삶의 행적을 좀 돌이켜 보면 사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배움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일을 주로 했었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배달 일이라는 게요, 교수님. 지금이랑 좀 다르죠. 2010년도에 배달, 뭐 중국 음식점 배달 이제 이런 배달 일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인 맞지,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를 좀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하고 결단력이 있고 이러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해갖고 죽였어요. 근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능동적으로 못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깔려 둔 거죠. 뭉정뭉정한 거지. 내깔려 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훼손한 것도 이게 막 너무 어떻게 네가 나를 뭐 두고 바람 필 수 이런 분노보다는 아이 귀찮아. 짐덩어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거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때문에 이거 구더기 치워야 되고, 너 때문에 냄새 나니까 치워야 되고, 아유, 짜증나.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뭐 우리가 그냥 일견 생각하기 너무 절절한 애증 이게 아니라 그런 뭉개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견이 된 것 같고 발현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렇게 된 거지 않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이 사람이 죄책감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사람이 크게 죄책감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그렇게 아무 이상 없이 해왔던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아내가 막 절절하게 사랑의 감정도 크고 증오의 감정도 컸다면 더 심하게 훼손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뭐 얼굴이나 이런 음부나 훼손은 그리고 그 어떤 감정이 작용해야 되고 훼손을 하면 살해 즉시 시작해요. 맞죠. 예. 죽은 시신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맞아요. 오래돼 가지고 다 썩어가는 시신 긋고 있지는 않아요. 예. 바로 살해 직후에 막 뭐 얼굴에다가 소변 뭐 한다든지 뭐 자르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그 범행 즉시 하는 게 맞아요. 감정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근데 네. 이처럼
다 썩어가는 시신에다가 뭐 긋고 뜨문, 예. 뜨문 긋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증오 감정은 아니에요. 예. 귀찮음, 짜증 귀찮은 이런 거. 짤 그 정확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냄새나 죽겠네 정말 너 때문에 맞아요. 구덩이 때문에 죽겠네 이겁니다 이거. 그래놓고 그냥 어떻게 처치도 못하고 뭉개놓고 맞아요. 근데 단지 이제 방을 빼들 상황. 급박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열어간 없이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계속 놔뒀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이 두 사람이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견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잘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부적응자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해자도 실종 신고도 가족이 다 있었음에도요. 안 한 거잖아. 안 돼 있고. 시신도 안 찾아갔다며. 맞아요. 시신을 안 가족들이, 찾아갔어요. 이 사건이요. 그것도 좀 묘한 일이야. 그 시신, 엄마가 있고 이모가 있다면서. 시신 인수를 포기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서 해야 돼요. 정부 지원 시신 인수 맞아요. 처리를 하게 아, 됐어요. 그런 경우 애먹거든요. 네. 애먹어요. 시신 안 찾아가면. 맞아요. 설득하러 얼마나 댕기는데. 제발 찾아가시라고. 근데 결국은 결국 안 찾아갔어요. 되면 뭐 별로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정도로 따져봐요. 네. 경찰에서 또 그것까지 조사해 줘야 돼요. 생활 형편 뭐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생활 형편이 멀쩡한데도 시신 안 찾아가면 끝까지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그 영안실에서 금액은 매일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여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어떤 보통의 범주를 좀 벗어나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 되는 사건 문제지 무기징역 않나. 받았죠.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했던 사건. 네, 맞아요. 예. 꼼꼼하게도 찾아오셨네요. 예.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 내리고 뭐 답하기 어려운 인간형의 하나. 예. 요런 사람도 있다는 게 오늘 본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홍 박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게 면식범에 의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시신에 대한 분노 표현을 하는 경우는요. 네. 살해하고 난 직후에 네. 이제 그 바로 시작이 돼요. 바로. 그렇죠.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시신에다가 해코지 한다든지 이게 예. 있는 건지 이 사람처럼 한 공간에서 있으면서 썩어가고 구더기 쓰는 거를 감내하면서 짬나는 대로 긋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분노 표출 그거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뭐 분노 표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의 다른 분노요.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예. 네가 짜증. 여기서 썩어가니까 내 버릴 수도 없고 여기서 썩어가니까 냄새나 죽겠고 예. 너 때문에 지금 방 안에 온통 구더기고 네. 신경질나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긋고. 굽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머릿속엔 단순하게 뭐가 있냐면 속된 말로 내년이 바람 피워서 이런 꼴이 난 거야. 맞아요. 내가 범행한 건 생각 안 해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 만약에 그런 약간 그 치정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으로 훼손을 했다 그러면 또 시점도 교수님 말씀처럼 달라요. 만약 부위도 약간 다 부위가 다르죠. 음부나 얼굴이나 이런 감정을 가슴 도려내거나. 가슴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다른 양상이었잖아요. 엉덩이잖아요. 예. 엉덩이. 예, 아이고 뭐 참, 속상한 얘기죠. 예. 속상한 얘기. 씁쓸한 사건이었어요. 아이고 저 자료 찾아가지고 분석하느라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